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아마 뭐, 그죠? 또 시골에서 벌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벌초 차량 때문에 고속도로가 또 많이 막히기도 한답니다. 그죠? 아무튼, 벌초 잘 하시고요. 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 제 친구들도 시골에 벌초하러 왔다고 사진을 막 찍어서 톡에다가 올리고 했더라고요. 저는 뭐, 여름에 휴가 때 깨끗이 한번 하고, 또 많이 자랐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동생들이 또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벌초들 잘 하십시오. 자, 그나저나 이제 이 미국 시장이 또 주말에 그죠? 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을 한 게, 어쨌든 뭐 좋지는 못한 부분이에요. 그죠? 주가가 단순히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내용 자체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번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지난주 초에는 20일 이평을 장대 음봉으로 깨버렸고 그죠? 20일을 깼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목 양봉을 살짝 내더니 또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을 내면서 120일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론 뭐 우리가 이평이라든지 이런 게뭐 정확하게 맞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그죠? 22동 평균수는 이제 추세를 말하는 이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종목에 이제 약간 초단기야 뭐 20이라고 상관없지만 조금 중기 추세를 투자하는 이런 매매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일을 깨면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참 안 지킬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이제 뭐 셀트리온처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주식은 이제 이것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나스닥이 아무튼 21동 평균선을 지난주 그죠? 지난주 화요일 날 크게 깼죠. 이게 결국 이제 뭐 엔비디아 사태, 엔비디아도 어쨌든 뭐 향후 부분에서의 실적 둔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또 저 금요일 날 브로드컴도 뭐 이제 급락을 했잖아. 실적이 남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분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아무튼 금요일 날도 또 120일 이평을 장대 음봉으로 깼거든요. 이 120일 이평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경기 이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8월 초에 120일을 깨고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또 복구를 하면서 주가가 안정을 찾았었는데 오늘 또 어제 또 이제 그저께 또 이 120일을 깼죠. 그러니까 120일은 경기평.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 그걸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평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번에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그죠? 그때 주가가 이제 한번 급락을 하고 올라올 때 그때도 이제 깼는 부분 이후에 이번 8월 달과 9월 달 그죠?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이걸 크게 뭐 추세를 막 바꾸거나 그러지는 아직은 않지 않을까.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가 지금 뭐 경기 침체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 부분에서의 뭐 지표들 자체는 그죠? 이쪽에 물가 그 요즘 물가가 그냥 쑥 들어가 버렸잖아. 그죠? 경기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거기에 이제 어쨌든 뭐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NK 트레이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날 NK 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거기에 약간 중심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뭐 부회장이 또 주식을 샀다. 지금 뭐 산다고 해서 소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셀트가 지금 뭐 부회장이 뭐 회장이 뭐 주식 산다고 뭐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 조금 우리가 어차피 120일을 깼는데 바로 복구를 하는 부분보다 얼마나 빨리 이제 복구를 시키느냐 안착을 시키느냐 그거고 그 21평을 이제 돌파해왔다는 것은 전고점 돌파를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기 추세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조금 뭐 시장이 답답하기는 합니다. 여기 수고까지 지금 NK 트레이더 수고까지 지금 그죠? NK. 자, 8월 달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 14만 2천 개예요.
요거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16만 1000개였는데 그보다 하회를 했죠. 근데 7월 달보다는 이제 양호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좀 한 것이고, 실업률도 4.2%. 그죠? 7월 달에는 이제 실업률이 4.3%였잖아요. 그보다는 또 양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침체로 갈 수 있다, 간다, 그죠? 그런 부분이었고, 거기에 이제 또 그 연준 의원 중에 무게 있는 의원이 이제 이 정도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비컷으로 해야 되겠다. 0. 그죠? 5%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작년이나 뭐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금리 인하가 연기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반대죠. 그죠? 반대. 금리 인하를 많이 하면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가 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그러니까 시장이 참 이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기는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민감하게 저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미국이 0.5% 금리 인하를 한다가 이제 패드워치에서는 뭐 53%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우려에 대한 불안감, 침체에 대한 불안감 부분. 그 지금 이제 저는 유가를 봤는데, 유가가 WTI가 67달러까지 내려왔더라고, 그죠? 한때 뭐 80달러에서 뭐 100 몇 달러. 항상 골드만삭스가 유가에 대해서 목표가를 말하면 그때가 상투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 당시 옛날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50달러 간다고 그럴 때, 그때 유가가 뭐 WTI가 100달러만 넘고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죠? 250달러 간다고 그래서 그때 상투 쳤잖아요. 그리고 30달러 밑에까지 이제 왔었죠. 아무튼 골드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외국계에서 뭐 목표가,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가도 우리가 삼성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뭐 전부 다 외쳤잖아요, 국내 기관들, 그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12만 전자, 그죠? 그러니까 셀트도 최근에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런 것은 항상 뭐 지금까지 제가 그러잖아요. 셀트가 얼마, 뭐 목표가 얼마다, 이런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주식시장에 3년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죠? 목표가는 누가 만듭니까? 시장이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이 목표가를 만드는 거지 애널리스트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참고는 물론 해야 되죠. 참고는,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요런 상황들, 뭐 주말에 많은 또 뉴스가 나왔을 텐데, 중요한 것은 20일은 깨졌으니까 20일은 당분간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120일을 얼마만큼 빨리 좀 안착을 해 놓느냐, 요게 좀 중요하다. 또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뭐가 나왔어요? CPI 또 가지고 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가지고 또 뭐 핑계를 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핑계가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약간의 약세장이다 보니까 악재가 시장에 더 작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금 뭐 악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어쨌든 셀트한테는 그래도 호재다. 아시겠죠? 그것만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자, 미국 시장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급을 한번 봤어요. 수급을. 야, 지난주에 수급이 말입니다. 수급이 외국인들이 4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뭐 거의 27, 8조 매수를 하다가 8월 달부터 이제 약간 이제 주가, 그러니까 그 매도의 정점에 있는 주식이 어쨌든 삼성전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해석을 할 것인가. 때마치 이제 DRAM 가격도 또 이제 꺾였어요, 그죠? 미국의 엔비디아가 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뭐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연중 최저가를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연중 최저가를. 그럼 이거는 결국은 저는 NK 트레이드 말고는 삼성전자의 매도를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NK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점점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게 아무튼 뭐 좀 주가에 앞으로 영향 좀 수급적으로 영향 미치지 않을까.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4조,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4조 7천억을 팔았거든요. 거기에 기관들도 1조 5천억. 근데 기관들 매도 중에서는 뭐가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 투자가 1조 5천억을 판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지난주에 금융투자의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주에 5일 중에 4일은 금융투자가 매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 시장의 대세 상승도 어쨌든 대세도 가려면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만들 것이고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아무튼 금융투자가 1조,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뭐, 근데 그나마 연기금이 그래도 5,500억 정도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이제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9월 들면서부터 9월달 시작하면서부터 4조 7천억은 그동안에 월별 기준으로도 가장 컸다. 그리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적인 매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반도체가 있었다. 그 중에 삼성전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아무튼 8월 23일, 8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8월 20일 때면 엔비디아 실적도 한참 전이고, 그죠? 그래서 조금은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가자. 단 바이오는 조금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2차 전지 막 급락시켜 버렸잖아요. 2차 전지 쪽, 그죠? 에코프로도 뭐 6.9%, 에코프로 BM 5.3%, LNF 6%, 뭐 코스모 신소재 7%, 전고체 이수스페셜 10% 급락시켰죠. 전고체도 금요일날 막 한농화성도 막 12% 급락시켜버리더라고요. SDI 6% 급락했죠. 포스코 퓨처엠 뭐 7.8% 급락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바이오 쪽은 이렇게 급락을 한 건 아니거든요. 바이오는, 그죠? 오히려 뭐 ABL 바이오는 4.9% 상승했어요. ST팜도 그렇고, 그죠? 셀트도 1.7, 삼성바이오도 뭐 3%.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나스닥 뭐 경기 침체냐, 지금 침체는 되지 않을 걸로 봐요, 그죠? 121타 한 부분에서는 조금 경기가 앞으로 좋지는 이렇게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선은 판단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뉴욕에서 지금 이제 모간 스탠리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수 회장이 노변 담화를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전혀 제가 쭉 살펴봐도 소식이 없어요. 엠바고인가 봐, 엠바고. 그죠? 엠바고 시켜! 기자들이, 네, 그랬나 본데. 그래서, 그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또 셀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기자들도 궁금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 엠바고인데, 뭐 오늘까지 안 나오면 월요일 날은 좀, 오히려 월요일 날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주가. 오늘 뭐 미국 시장 지금 급락을 했으니까, 어제. 그죠?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시장 낮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 그죠?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그죠? 좋지 못하고, 아무튼 시장이 지금 조금 침체 뭐 부분은 다 느끼시고 있으니까 저는 바이오를 제외해놓고는 항상 보수를 하자. 바이오도 일부 이제 뭐 그죠 위에 부분에서 좀 실현하신 분들은 조금 스탠바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뭐 VVIP 분들도 이쪽에 제약바이오 포트 부분에서는 그죠 위에서 조금 줄인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저점을 노리려고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이오 줄였다면 해보시고. 그러나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 이제 보수하는 부분의 기준을 뭘로 잡냐 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도를 스톱, 매도를 멈추는 시점에서 이제 그쪽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뭐 다른 개별 종목이야 뭐 알아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자, 아무튼 시장이 조금 뭐 하지만 그런 이제 우리 쉘터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 회장의 어떤 엠바고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의 짐 펜트라, 그죠?
어쨌든 진입 성과잖아요. 그죠? 진 펜트라.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만큼 자신감 있게, 그죠? 투자자들과 또 애널들과 기업들과, 그죠? 대화를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 펜트라의 또 셀트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 그죠? 바이오 시밀러를 떠나서 신약. 셀트는 신약도 준비를 과거부터 계속 해왔고, 그죠? 또 셀트가 그동안에 쭉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과정을 보면은 다 성공했어요.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건데,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이 1980년도에 일본 제약업 쪽이 이제 다국적 제약사로 점프를 하게 되었던 게 결국은 M&A예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단계 점프를 하려면 M&A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헬스케어하고도 합병을 했고, 뭐 제약하고는 뭐 아직까지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합병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맞아야지, 뭐,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성장을 하려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M&A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셀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를 하려면 M&A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다케다 일부 했다가 큰 도움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쪽 그 홀딩스의 어쨌든 뭐 상장 관련 이제 뉴스 그 부분이죠. 아무튼 1월달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했으니까 그 제시에 대한 이제 진전, 그죠? 지금 엔비디아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아니라 진 펜트라는 아무튼 그때보다 지금 크게 진전이 되고 있고 PBM 다 등재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M&A 관련 부분에서 아직까지 소식이 안 들려왔으니까 이번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셀트리온을 마지막에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공모전을 찍을 수 있는 공모도와 이별을 완전히 선언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홀딩스의 상장이잖아. 그죠? 나스닥. 근데 사실 뭐 셀트리온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처음 생뚱맞는 건 아니에요. 과거 200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상장이 안 되니까, 그죠? 상장이 안 됐어요, 셀트리온.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나스닥 상장 시도를 했었거든요. 골드만과의 주관사로 해서. 그때도 될 수 있었는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그러면 홀딩스를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각시켜야 되겠어요? 결국은 셀트리온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좋은 건 아니야. 글로벌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그죠? 미국 금리 인하하고, 어쩌고. 근데 거기에 가장 지금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꼴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이닉스 꼴을 받고 있잖아요. 다 꼴을 받는데, 셀트리온도 꼴을 받지는 않잖아요. 왜?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럼 뭐, 하이닉스는 많이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으면은 뭐, 이런 상황이면 그렇지만, 또 그동안에 좋은 상태에서 안 좋았으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 가지시고요. 자, 수급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급적으로 보니까, 금요일 거니까 뭐, 금요일 날도 기관들이 어쨌든 10만 주를 산 거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전체 시장에서도 프로그램이 약간은 유입이 되었었죠. 근데 기관 중에서 누구예요? 다 샀어요. 셀트는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엠바고가 아직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세장의 아무튼 뉴욕에서의 도변 담화 부분에서의 엠바고이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안 나오니까 아직도 뭐, 그죠? 그렇다고 빨리 정보를 안다고 해서 뭐 지금 나왔으면 주식 살 거예요, 그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이 기자들도 나오면은 이렇게 빨리 좀 나오는데 안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3만 주 팔았어요.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조 7천억 매도에 비해서는 셀트리온 세 발을 피지 뭐.
앞에 봤잖아. 그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4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셀트는 뭐예요? 13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기관들 지난주에 봤죠? 1조 5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10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연기금 오히려 3만 주 샀어요. 그죠? 물론 전체 세계에서 무기를 샀지만. 그럼 셀트는 뭐야? 그죠? 크게 장 빠지는데, 장이 뭐 뜨는데 이런 건 아닌 거지만 나쁘지 않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8월달, 7월달에 이제 하반기에 외국인들 매도가 72만 주예요. 그죠? 이건 이제 만기일 때 한번 돌았던 부분이고. 근데 개인들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185만 주 매도예요. 누가 다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야, 여러분. 셀트리온을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한 적이 있었던 것 같나요? 저는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지켜봐도. 그것도 연기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2018년도에 연기금이 쭉 빠지면서 계속 물량만 그냥 그 빠질 때 물량을 거둬간 새끼들이 연기금이 저는 공매도하고 지금부터 결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110만 주. 그죠? 이게 그리고 기관들이 하반기에도 220만 주 샀습니다. 개인이 185만 주예요. 개인이 떠나는 거죠. 뭐? 차명계좌가 떠나는 거잖아. 누가? 개인들이. 뭐 사려고? 모르겠어. 반도체 사려고 하시는지, 또 이제 하이닉스 사려고 하시는 건지, 포스코, PCM 사려고 하시는 건지. 사지 말라는데도 사라고 그러면은 안 사고, 팔라고 그러면 안 팔고, 사지 말라고 그러면 사러 가.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아니면 이런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 자, 올해 외국인지 430만 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간 스탠리와 차명 성격의 검은머리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모간 스탠리가 아니라 테마색이니까. 그러니까 셀트의 이제 가장, 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테마색 물량 나오는 거하고, 개인들 파는 게, 왜 개인들이 이제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이게 가치주로 가면은 이제 개인들이 뜯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셀트는 그동안 이제 성장주였다면 이제는 성장을 하면서 가치주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올해 기관들이 460만 주. 근데 그 중에서요, 연기금이 340만 주.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7%, 8%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주식이 있을까요? 그죠? 외국인들, 개인들, 그죠? 계속 파는 게 호재다. 그래서 올해도 호재가 지금 주가는 비록 비비리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지금 상황에 봐서는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15만 6천 원이야. 셀트가 19만 1천 원이야. 그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6만 8,900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나마 셀트 19만 원대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을까? 삼성전자의 수급이 좋을까? 그죠? 셀트의 실적이 좋을까? 셀트의 수급이 좋을까? 주가는 누가 좋을까?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은 뭐죠? 셀트리는 합병 10월. 개인이 850만 주 팔았어요. 여러분, 개인이. 거기에 기관이 570만 주 샀고요. 회사에서 690만 주 샀어요. 그럼 작년에 누가 다 팔았어요? 개인하고 테마색하고 개인 판 거예요. 차명 판 거예요, 여러분. 호재입니다. 주가 지금 안 움직이죠? 원래 주가라는 것은 3년을 벅벅 기고 있잖아요. 그죠? 6개월 올라버리면은 사상 최고 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뭘 걱정을 합니까? 자, 지난해에는 160만 주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430만 주 팔았어요. 자, 수급적으로 요거는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9월 달에 이제 JP 모건이 팔았는데 5만 천지밖에 안 팔았네요. 지난주에 9월 달 시작하면서부터. 유한타 신한금은 머리. 그러니까 JP 뭐라고 신한냐 결국은. 유한타 애들이 한 번씩 나왔네. 얘들이 어디 숨겨놨다가 나왔나? 매수는 골드만이게도 그죠? 매수했네. 그죠? 이 골드만은 공매도 애들의 물량은 아니겠죠. 자,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골드만삭스가 몸통 차기. 근데 이제 매수는 국내 기관 쪽에서는 메리처, 그죠? 운용사도 있지만, 이쪽은 이제 약간 연기금 성격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자, DB도 하반기에 좀 파네요. DB가 9만 2천 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올해 보면은 UBS, 골드만, 미래셋, 키움 이런 쪽은 뭐예요? 테마섹 앤드 개인 물량이거든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NH 회사 자사죠. 그리고 삼성도 이제 저번에 그 뭐죠? 블록딜, 그죠? 블록딜. 그리고 메리린치가 여전히 쇼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UBS, 미래셋, 골드만 뭐야? 그러니까 차명 앤드 테마섹이죠. 정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걸 누가 회사가 잠겨버렸고 누가 쇼커버 일부 가져갔고 그죠? 그리고 기관들 연기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DB 창고가 67만 주 매도 1위거든요. 그죠? 지난주에도 개인적으로 좀 셀트는 많이 떠났어요. 지금은 많이 떠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죠? 떠나서 물론 이제 뭐 요즘 미국으로 간다는 사람도 많기도 해요. 그죠? 사실은 지금 시장을 보면은 저도 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이 새끼들. 휴식을 해본 놈들이 하는 건지 그죠? 아니 판을 만들어주고 세금도 뜯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공매도 잔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 잔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차 잔고 보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한다고 했어요? 신용을 보라고 그랬죠. 자 신용이 금요일 날도 신용이 지금 3,600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226만 주 그러니까 230만 주 미만이 최고치거든요. 이걸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9월 4일 날 94,000주가 한 방에 들어왔지만 그 다음날 더 안 늘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셀트의 이제 역사상으로 2013년부터 해서 최고치가 235만 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에 물론 중간에 뭐 개인 신용도 있겠지만은 그죠? 차명핸드 이런 놈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어쨌거나 셀트는 그래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120일 위에 살려놨고요. 그죠? 내일 월요일날은 시장이 좀 낮게 시작해서 오늘 여기서 한번 양봉도 나오면 또 셀트가 지금 엠바고 하고 있는 그죠? 뉴욕에서의 세장의 담화 부분 자체 이런 부분들 또 시장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뭐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나면 시초가 이후에 양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셀트리온이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든든합니다. 셀트리온이 있어서 든든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를 쥐고 앉았다면 그죠? 삼성전자를 쥐고 앉았다면 막 불안할 것 같아. 근데 셀트리온 쥐고 있으니까 저도 당당하고 든든해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